몽골 노마드 신화 스토리에 상징화된 글로벌 K컬처의 원형적 의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단국대학교 이선화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이선화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자면, 교수님께서는 고려대와 서울대에서 공부하시고 현재 단국대에 재직 중이십니다. 이 교수님은 몽골 문학을 바탕으로 한 신화, 민속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다양하게 도출을 하셨고요. 그 한국 몽골학과 관련된 저서를 집필하는 등 몽골 문화를 둘러싼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해 오셔가지고 특별히 K컬처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그 발표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단국대학교의 이선아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되는 발표문의 내용은 몽골 노마드 신화 스토리에 상징적으로 나타난 글로벌 K컬처의 원형적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앞에서 소개받은 것처럼 몽골의 신화나 그리고 몽골과 한국의 문화 비교를 중심으로 해서 신화적인 어떤 원형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몽골 간의 어, 문화적인 소통의 방식이 근원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발표하게 되는 한류와 관련해서는 어, 애초에 그 고려양이라고 하죠. 몽골 원나라 제국 시대에 우리 한국의 그 최초의 어떻게 보면 글로벌 K컬처로서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고려양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특별히 한국의 문화가 원제국이라고 하는 글로벌 제국에서 특별히 각광을 받았었던 어떤 배경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전공하는 신화 파트에서 그런 어떤 힌트가 되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도출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소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몽골과 한국은 굉장히 오래부터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화, 민속 전반에서 오랜 친연성을 공유하면서 밀접한 교류를 해왔던 그런 두 민족인데요. 여기서 몽골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렁거스입니다. 네, 이 설렁거스 지금 이제 몽골 사람들이 저희를 이제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이기도 한데요. 몽골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지에 대한 어, 개념에서부터 몽골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문화 교류의 출발점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 발표문을 시작하였습니다. 몽골에서의 K컬처는 몽골의 신화와 같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부터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특히 무지개의 나라, 솔롱고스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지금 몽골에서는 공식적으로 무지개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몽골의 고유어로 된 유일한 외국어 명칭입니다. 이렇게 무지개의 나라로 이미지화된 아련한 동경의 세계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신화에서부터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신화 속에 설렁거스는 오래전 몽골 지역으로 이주해온 친근한 이웃 민족으로서 그려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내의 가문이나 경애하는 어머니의 혈족으로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렁거스, 몽골어로는 이렇게 표기를 하고 우리 문헌이나 관련되는 몽골 쪽 한자 문헌에도 이렇게 승량합해서 설렁구스라는 명칭이 일찌감치 우리를 부르는 명칭으로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몽골은 우리를 설렁구스라고 부르는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 설렁구스란 말은 저희 한국어도 아니고요. 몽골 고유어인데 이 다른 외국어 명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공식 외국어로서 국가 명칭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이라는 이 국가 명칭만 유독 몽골의 고유어를 썼다는 것.
이것이 몽골과 우리의 특별한 어떤 인연을 시사해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설렁고스라고 부르는 이 우리의 그 한민족 명칭에 대한 이야기는요, 굉장히 어, 민감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오래전부터 불려져 왔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당연히 뭐 무지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지개족이라는 명칭으로 일반화되긴 하지만 그 내력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형구스와 관련되는 내용은 사실 저도 지금 별도의 논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수십여 편의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가장 일반적인 무지개죠. 무지개를 나타내는 몽골어로서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족제비과 동물을 뜻하는 역시 몽골어인데요. 설렁거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몽골과 오래전부터 교류를 했던 그러니까 북방에 이제 우리 한민족 발해의 대표적인 무역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족제비 가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이제 또 널리 알려진 의미로 동쪽 혹은 왼쪽을 의미하는 몽골어 서거이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런 동쪽과 왼쪽을 의미하는 몽골어와 함께 동쪽에 있는 민족이라는 의미로 예전부터 있었던 동호족이나 동이족, 동쪽에 사는 민족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설렁고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입니다. 그리고 의문의 유사성으로 뭐 신라의 어떤 고대 한반도 국가명과 연결하기도 하고요. 고구려를 이르는 여주인에서 부르는 소골이나 소고로 혹은 만주어의 설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부르는 어,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고구려의 옛 명칭 과 함께 예맥 쪽의 옛 발음, 예맥 쪽을 부르는 옛 발음과 관련해서 어, 특히 이것도 이제 동쪽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요. 쇠와 관련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과 설렁거스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의 고대사, 북방에 거주했던 고대사적인 우리 민족의 어떤 문화나 민족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되는 이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특히 한국 문화의 어떤 의미와 연결해 볼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우리 한국 문화, 몽골인들이 인식하는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와 직결되는 그런 의미들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솔롱고스, 뭐 무지개라는 의미와 함께 이 단비족이라는 명칭도 당시의 어떤 무역품으로서 특히 발해 등의 대표적인 우리 북방계 민족의 어떤 대표적인 무역품으로서의 단비 모피와 관련되는 명칭으로서 이 단비족이라는 의미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 민족을 포함한 동쪽의 동이족 혹은 동호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 서양거스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이제 몽골의 학자들, 외몽골과 내몽골의 학자들도 한국을 지칭하는 여러 명칭들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연구 논문을 통해서 소개를 해 왔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학자 몇 분을 소개를 하면 담딩수랭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몽골의 학자분이 있으십니다. 이분도 한국을 솔롱코스 외에 고디, 고딘, 가오디, 코리 해서 한 다섯 가지의 명칭으로 한국을 계속 불러왔다라는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역시 소미아 바타르 교수님 같은 경우도 가오디오스, 고오디노스, 코리, 소령고, 소령고스, 서서 그래서 기본 다섯 가지 명칭으로 한국을 명명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내몽골의 학자도 역시 솔런거스를 포함한 한국을 지칭하는 명칭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몽골의 스토리나 문헌에 소개되고 있는 우리를 부르는 명칭은 솔런거스를 중심으로 해서 코리 계열의 명칭과 고올리라고 하는 명칭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불려지고 있고요. 이런 이제 명칭들은 같이 뭐 이렇게 공유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공유한다는 것은 설렁구스라 부르기도 하고 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이게 개별적으로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어,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되게 뭐랄까요? 크게 경계 없이 두루 같이 불려지는 그런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제가 내몽골 지역 답사를 했는데요. 그때도 우리 이제 한민족과 관련되는 명칭으로 솔런거스 외에 고올리 같은 경우 이런 명칭들을 이제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약간의 구분을 가지고 있는 거는요. 솔런거스는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북한이나 남한이나 혹은 조선족 해서 모두 포함하는 이름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부르고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굳이 이제 좀 세분화한다면 몽골과 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었던 이제 북한을 부를 때 설령거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내몽골이라든지 중국 내에 있는 조선족을 부를 때는 고올이라는 명칭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 같은 경우도 물론 설령거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약간 현대화된 명칭 코리아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북한 혹은 조선족과 이렇게 좀 구분해서 명칭을 좀 달리 부르는 그런 현상도 발견하였습니다. 어쨌거나 몽골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들은 이렇게 세 가지의 계열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이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스토리 안에 다양한 민족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 이야기를 가져오면 코리족에 대한 코리 계열의 이제 명칭과 관련해서 코리족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리아트 계통, 부리아트족 중에 이제 코리 계열의 코리와 같이 이렇게 연합해 사는 혹은 코리 계열의 이런 부리아트라는 개념으로 같이 이렇게 부리아트와 같이 명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바이칼 호수변에 있는 코리족 이야기인데 이 코리족의 코리다이 메르갱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브리아트, 코리 브리아트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시족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의 선녀와 나무꾼과 같은 백조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그들의 어떤 시족, 11개 시족의 어떤 어머니로서 이제 백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로서 코리족의 코리다이 메르갱이라는 청년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들의 어떤 시조 신화에서 특히 코리족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경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문헌, 몽골의 다양한 역사 혹은 고전 문헌에 등장하는 한국과 관련된 명칭들이 이제 등장한 사례들을 정리해 본 것이고요. 그래서 서정고스 계열, 고올리 계열, 그다음에 코리 계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설렁거스라는 단어와 함께 설렁거스가 가지는 어떤 문화적인 상징성을 우리 한류 문화의 어떤 원형 그리고 몽골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K컬처의 어떤 속성을 한번 살펴보는 상징으로서 이 설렁거스를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설렁거스는 무지개를 상징을 하고 특히 이제 색동 무지개 어떤 문화적인 어떤 다양한 색깔과 관련해서 문화적인 패치워크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으로서 이 설령거스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뭐 칭기스칸의 시대에도 당연히 그랬고요. 이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색깔로서 그 어떤 민족이라든지 국가를 표징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주변국을 흰색은 설렁거스 해서 저희 설렁거스를 흰색으로
상징색을 부여했고요. 나머지 뭐 티베트, 중국, 탕구트, 몽골 이렇게 해서 다양한 어떤 색채로 그들의 어떤 민족성과 관련되는 정체성을 색채로 상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색깔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 다양한 색깔은 주로 이제 오방색이라고 하는 방향과 관련되는 색채들을 철학적으로 그들의 세계관을 표징하는 그런 요소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렁거스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상징하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고올리는 이제 사실은 고구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초에. 그리고 이제 문헌상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제 고구려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고려의 의미로도 같이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려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또 푸른색으로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몽골에서는 이제 하닥이라고 하는 의식천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의식천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민속이라든지 문화를 표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설렁거스라는 요 의미와 함께 그 색동이라는 특히 이제 그 여러 무지개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어떤 기원과 관련된 기사에서 어, 고려시대 공녀들이 색동저고리를 입고 몽골에 들어오면서 어, 한국을 설렁거스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가설 중에 하나인데요. 어, 그런 차원에서 이 무지개라는 의미의 한국은 우리의 색동 문화와 관련해서 한류의 어떤 원형성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특징과 관련해서 문화적 표지로서 그리고 동시에 단군의 의상에서부터 등장하는 이런 색동의 어떤 어, 문화를 통해서 어떤 문화적인 원형성과도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오방색과 관련해서 오방색이 가진 어떤 주술적인 능력, 그 능력을 색채로 가시화하는 이런 문화적인 상징성과 관련해서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색동과 관련되는 저희 문화는 이렇게 단군의 의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고공적화에 등장하는 저희 복식 문화 안에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등장해 왔고요. 그래서 이 설경구스라는 이름과 이런 우리의 문화적인 원형성, 특히 문화적인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류의 상징성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몽골이 저희를 인식하는 어, 태도에 대해서 음, 몽골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음, 두 여인을 여기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코리족으로 그려지는 알랑구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몽골의 대표적인 시조목이고요. 하나는 칭기스칸이 동쪽으로 원정을 갔을 때, 압록강 쪽 원정을 갔을 때, 어, 고흐차간이라고 하는 솔롱거스 칸의 공주, 홀랑 공주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전설에 등장하는 홀랑 공주.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몽골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랑과 같은 경우는 몽골의 대표적인 역사서인 몽골인 노츠톱처라고 하는 몽골 비사의 맨 앞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몽골의 다양한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의 시점으로 신격화하여 모셔지는 어머니의 신입니다. 그래서 신화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한데 이 알랑고아의 출신이 코리 쪽으로 등장합니다. 코리 투메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냥을 하다가 사실 이거는 두 민족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리족과 투메트. 사냥을 하다가 특히 이제 담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냥감을 중심으로 사냥을 하며 살다가 사이가 나빠져서 코리족의 수장이 독립해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그 수장이 이제 이름은 이렇게 코릴라르따이 메르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수장이 코릴라르따이라는 코리족의 수장이 보르항 할돈이라고 하는 몽골족의 성산에 어,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주의 과정에서 칭기스칸의
조상, 거의 10대조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조상과 조우하게 되는데, 조우하게 되는 계기는, 어, 이주하는 과정에 그 코릴라르 따위 메르갱의 딸이 너무 아름다워서 만약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 여인을 청혼을 해서 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민족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칭기스칸의 조상인 도고메르갱이 그 호리족의 족장의 딸인 알랑구아라는 여인을 부인으로 모시게 되는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사연들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몽골에는 이 알랑구와 관련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뭐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뿐만 아니라 알랑구와 어머니가 후세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교훈과 함께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뭐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이가 안 좋은 형제들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막대기를 이렇게 꺾어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알랑구아에서도 자신들의 자녀들을 하기 위해서 화살대를 끊게 하는, 꺾게 하는 그런 이제 교훈이 담긴 이야기들에서도 대표적인 그 알랑구아 어머니의 현명한 가르침과 관련되는 설화 전설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명한 어머니로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제 어떤 생산의 여신, 생명의 여신으로 알랑구아는 계속 모셔지고 있고 몽골의 다양한 현대 콘텐츠 안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 공주 같은 경우는 아르가스 호르친 도목이라는 전설에 등장을 하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이 혼란공주는 아예 솔론곳이라고 하는 혹은 고올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명칭으로 다 등장을 합니다. 부족 혹은 나라의 공주로 등장을 하고 칭기스칸이 마지막까지 가장 사랑했던 그런 왕비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영화도 있고 특히 이제 뭐 몽골 내에서 만들어진 영화뿐만 아니라 몽골과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연합해서 만든 영화에서도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음, 이것이 이제 저희 한국 배우 박예진이라는 배우가 혼란이라는 역할을 맡아서 어, 칭기스칸이 계속 살육을 일삼는데 마지막에 그 살육을 멈추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왕비 그리고 마지막 원전까지 함께했던 왕비로 혼란이 그려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 시대, 몽골 제국의 시대죠. 이때 이제 고려 여인의 역할이 온 제국의 어떤 문화적인 주류 세력으로 활약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이제 문헌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지금 우리 역사에 소개되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 고려 황실에서 아니, 몽골 제국의 황실에서 활약했던 그런 고려 여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인물들은요, 그나마 역사 문헌상에 그래도 공개가 되어 있는 고려 여인들, 특히 이제 몽골의 황족들과 결혼한 그런 왕비들을 명칭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황후 같은 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몽골 제국의 황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고려 출신의 여인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었고요. 특히 재정과 관련되는 그런 권력을 쥐고 있었고요. 음, 원나라 붕괴 이후에 이제 북원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북원의 첫 번째 황제도 이 기황후의 아들이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 기사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고려의 여인들이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글로벌 사회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황실에서 고려의 문화, 선진적인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경위와 그런 사례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반대로 또 몽골의 황후들이 몽골의 황후가 아니죠. 몽골의 그 왕의 공주들이 우리 고려의 고려의 왕실에 에, 시집을 오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혼인을 중심으로 해서 두 나라의 여인들을 중심으로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있어 왔던 그런 사례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헌 사례들을 통해서 상당히 몽골의 제국이라는 국제적인 어떤 제국 안에서 고려의 문화를 굉장히 선풍적인 어떤 문화로 매혹시켰던 그런 사례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려양뿐만 아니라 몽골풍, 고려양 이런 이제 문화적인 교류와 함께 두 양국의 문화가 서로 공유되는 지점들이 있었고요. 관련되는 이런 공유된 문화들은 우리의 다양한 문학이라든지 민속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기원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는 특히 이제 뭐 흉노의 근원지인 뭐 천산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문화의 원형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애초에 몽골이 정통성을 가지고 계승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문화의 근원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화와 관련해서도 이 흉노 계통성, 흉노에 대한 어떤 계승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그런 문화들이 상당수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몽골풍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제 혼례, 여성의 이제 혼례 살인과 관련되는 사례들인데요. 네, 연지곤지를 꽂는다든지 쪽두리를 쓴다든지 이런 사례들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몽고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흉노의 연지산과 관련되는 그런 기사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오래된 그런 문화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제 어디 몽골에서 온 것인가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근원을 따져봤을 때 다양한 어떤 그 연원을 따져봐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쪽두리와 관련해서도 몽고풍의 하나인 복톡이라고 하는 고고관 네, 이런 식 문화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이런 이제 몽고풍이라 불려지는 문화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우리의 신한류의 어떤 문화로서 또 새롭게 현대사회에서 또 이렇게 글로벌 K컬처로서 K패션으로서 각광을 받는 그런 사례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몽골에서의 K컬처는 몽골의 신화와 같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부터 어, 어머니의 나라 아니면 무지개의 나라 그리고 아내의 나라 막 이런 다양한 어떤 동경의 세계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몽골 지역에 이주온 친근한 이웃 민족, 예,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어떤 어머니의 혈족으로서 아내의 가문으로서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몽골과 한국은 문화와 민속 전반에서 오랜 친연성을 공유하면서 K컬처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의 K컬처가 사실은 어느 지역의 K컬처보다도 좀 의미를 가지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팍스 몽골카 시기 원제국과 혼인이라는 어떤 긴밀한 인식관계 속에서 무지개 나라의 고려 여인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 문화적 우위를 차지하면서 중세 한류의 국제적 위상을 자리매김하게 한 그런 주체들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처럼 재색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고려의 여인들은 동료로 끌려간 이들조차도 음식, 패션, 예술 등 제반 분야에서 원재고 황실의 최상의 전문성을 갖춘 엘리트로서 활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양과 몽고풍이라는 당대의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무대에서 글로벌 K컬처의 태동과 확산을 일찌감치 담당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몽골의 모습이고요. 이런 무지개 나라 설렁거스는 이제 몽골의 미래 세대에게도 명실상부한 드림 소사이어티로서 열망되고 있고 그 열망이 지금은 숨가쁘게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몽탄 신도시라는 이 명칭처럼 그냥 하나하나 개별적인 한류 콘텐츠가 아니라 그 콘텐츠들을 한 공간에 하나의 도시에 모아서 그 한류 콘텐츠 안에서 지향하는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패턴으로 한국의 한류가 몽골에 진화된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통, 업체라든지 아니면 음식과 그다음 뭐 카페 뭐 관련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그들의 일상을 차지하는 그런
한류로서 몽골의 한국의 한류가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